예,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가운데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위기상담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학중이라고 합니다. 상담 일을 시작한 건 2014년도부터이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일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담 경력은 4년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지금 위기상담부 일을 하게 된 건 지난해 9월부터, 그리고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건 올해 3월부터여서 신입 팀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위기상담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어떤 업무들을 보시는지 좀 더 듣고 싶거든요. 저희 대학생활문화원이 심리상담부, 위기상담부, 그리고 역량개발부, 그리고 조사연구부 이렇게 4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위기상담부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 있는 친구들, 학생들, 교직원들, 이런 학내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고, 이런 위기 개입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안전한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자살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상담부랑 심리상담부가 아예 분리가 되어 있군요. 네, 분리가 돼 있어요. 조금 더 철저하게 사전에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업무가 심리상담부에서 담당하게 될 역할도 사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아예 다른 부서에서 전적으로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상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제가 속한 학과에서 생활지도학개론이네요. 생활지도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사람 마음에 대한 탐구를 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좀 방황을 했었어요. 진로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걸로 방황을 했을 때 그 공부를 하면서 조금 많이 치유되는 걸 경험했고, 그때 실제로 학내에 있는 다른 상담센터인 경력개발센터에서 진로 상담도 받았던 그런 경험이 따뜻하게 남아서 그 뒤로 저도 상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업무 얘기 외에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김학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평범한 삶이란 무엇일지 말씀 듣고 싶어요. 평범한 삶은 좀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고, 그거 못하면은 시기 질투하게 되고, 나한테 미운 소리 하면 미운 말 해주고 싶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진짜 평범한 삶인 것 같아요. 말씀만 듣는데도 왠지 위로를 받는 듯한 여기 상담사분이셔서 좀 다른가? 안 그래도 어제 친구한테 내일 제가 상담사분과 인터뷰를 하러 간다라고 말을 했더니 친구가 너 갔다가 상담받고 오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진짜로 네. 그래요? 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네. 인기가 많으시군요. 네, 저희 대학생활문화원 현재 상담 대기가 2개월 정도. 네. 2개월, 그럼 지금 예약을 하면은 이제 거의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는 네, 그러실 거예요. 네. 인력이 지금 계속 그런 특별 상담원분들 대상으로 늘고는 있는데 좀 상주하는 인력분들도 많지 않고 요구는 계속해서 늘고는 있는데 대기는 길어서. 그만큼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전보다 좀 늘어나고 있나요? 특히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수요자가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좀 눌려왔던 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대인 관계에서든 학업적으로든 많이 노출되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안타깝지만 대기가 긴 상태입니다. 네. 좀 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필요성들에 대한 좀 공감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나요? 사실 9 to 6고요. 좀 부서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상담부는 9시에서 6시까지 일은 하지만 사실 그 스누콜이라고 하는 24시간 위기상담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긴급 상황,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개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말에도 연락이 오면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어린이날 같은 날에도 좀 하루 종일 고생했던
일이 있어서 겉으로는 나이트 식스지만 네, 그렇지 않다. 사실 위기 상담 업무를 맡게 될 때 어느 정도 감내해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은 정말 부서원들이랑 같이 버텨주시니까 제가 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버틴다라고 표현을 하실 만큼 좀 그렇게. 그럼 혹시 뭔가 상담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생긴 뭐 직업병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소한 습관 같은 거라도 막 있으실까요? 직업병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뭐 아내가 보는 건 아니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랑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우주라거나 생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되게 반응을 계속 하게 되고 경청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가는 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나서 네, 기사님이 굉장히 신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리고 이제 여자친구랑 좀 싸웠던 여자친구가 왜 그걸 다 들어주냐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퇴근 시간이요. 근데 네,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퇴근해서 저는 사실 결혼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3년이 아직 안 돼서 아내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도 상담을 받고 싶으실 때 네. 동료분한테 혹시 받으시나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분한테? 네, 실제로 저는 계속 개인 분석을 받고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개인 상담을 계속 받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담자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내 안에서 이렇게 자극되는 게 이 내담자의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인지를 알아야 그걸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지금 개인 분석을 받고 있는데 아까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드리자면 동료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상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 관계고 상담 관계에서는 이중 관계가 형성되면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혹시 서울대생들도 동생 과외는 못한다는 말들을 하거든요. 네, 취미는 화라든지 이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이전의 기억들이 개입되면 아무래도 지장이 우리 상담도 이중관계 형성 그래서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하고는 상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나 그런 게 있나요? 고상하고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내담자분 중에서는 이런 발언들을 좀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상담자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람들 사실 다 되게 평범하고 그때 미운 상황이면 미운 감정 드는 것도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그런 감정을 되게 잘 통제하고 안 느낄 거라고 생각하시는 편견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 사람이 그런 솔직한 감정들을 다 인정을 해주시는. 근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든 생각은 사실 평범한 사람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평범함을 받아들이기 싫은 분들이 이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날까요? 근데 들어보면 화날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질투하게 될까요? 들어보면 질투할 만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좀 상담실을 찾으시는 것 같고 한편으로 편견이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상담자인 저 역시도 아직 그 편견들을 많이 깨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내담자 앞에서 좀 더 고상한 상담자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잘 깨는 분들이 정말 숙련된 상담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진짜 상담을 받으러 갈 때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는 그냥 친구나 지인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제 친구나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라는 말이 되게 좀 위로가 많이 됐는데 그 앞에 이제 보통 뭐뭐 해도 괜찮아라는 말이 함축되더라고요. 제가 몸이 되게 아플 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랑 와서 살자, 괜찮아라는 말을 해줬을 때 근데 또 기관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가장 크게 교내에 있는 심리상담센터, 그리고 사설 심리상담센터, 그리고 정신과 의원을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교내 사설 상담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잘 기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일단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질병 진단이라든지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상담으로 잘 기능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약물 치료가 병행될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분들이 있고 지금 상담보다도 약물 치료가 정말 시급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게 좋다. 아니면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일단 정신건강의학과는 약물 처방과 진단이 가능하다. 저도 우리 내담자분들 통해서 듣지만 진료 시간이 굉장히 좀 짧고 컴팩트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속내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거나 이러기에는 제한이 되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이제 교내 상담센터나 사설 상담센터는 처방이나 진단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게 가능하고요. 차이는 공짜냐? 돈을 지불하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더 교내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교내 심리상담센터에 학생 내담자가 특히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사실 방학 중에는 거의 안 오시는 것 같고요. 학기 초에 조금 많이 몰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접수자가 조금 많이 느는 시점은 중간고사나 이제 중간 과제를 앞둔 시점들. 그러면 혹시 학생들의 가장 주된 고민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너무 다양하세요. 사실 너무 다양하시고 정서 조절의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정서 조절에는 우울, 불안, 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업적인 부분, 대인관계적인 부분, 성적인 부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그런 고민들이 관계랑 정말 떼어놓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계 내에서 나의 이런 우울함이나 화나 불안함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 그리고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다뤄왔는지를 꼭 보게 되고, 학업 같은 경우도 내가 이런 학업을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과정에서 들여다보면 꼭 비교하는 누군가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고민으로 가져오신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고, 이래서 사실 우리 서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담실을 찾는 많은 분들은 관계 내에서의 문제로 좀 힘들어서 찾아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맡아주고 계신데 혹시 맡고 계신 업무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사라져버린다면, 근데 이제 이거를 하루 동안 멈춘다면, 한 달 동안 멈춘다면, 1년 동안 멈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대체자를 구하지 않을까 싶고, 그만큼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하루 동안 멈춘다면 그 대학생활문화원 체계나 이런 위기 상담 체계가 저 하나 없다고 그렇게 흔들릴 만한 곳은 아니어서 한 달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특히나 스노콜 체계 내에서 계속 소통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위기 상담 팀장의 업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스노콜 상담자들이 학생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게끔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달 동안 멈춘다면 위기 상담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1년 동안 멈춘다면 글쎄요, 1년도 안 가서 한 달에서 일단 네, 크게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이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좋은 엄마 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남자니까 아빠 되기. 네, 그래서 충분히 좋은 부모 되기의 역할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잘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우리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쏘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엄마가 와서 매 순간 계속 신발끈 묶어주고 계속 붙잡고 걷고 다니고 하면 아이는 결국에 성장할 수가 없죠. 소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도 더디게 되고 혼자 신발끈 묶는 것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성장이라든지 역량을 역량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스스로 좀 깨워나가면서 가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보조의 역할이 충분히 좋은 부모 되기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24시간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정말 내가 절실할 때 좋은 도움을 한번 줬느냐, 혹은 정말 내가 절실한데 그 도움을 안 줬느냐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 되기는 항상 24시간 케어하진 않더라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 좋은 지지자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께 직업이란? 사실 저한테는 지금은 되게 큰 벽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고 제가 스누커 업무를 할 때도 그랬고 정말 죽고 싶어 하고 눈물 짓고 그제 전화했는데 오늘 또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마음도 무겁지만 제 스스로가 되게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무력감이 사실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상담을 수련하면서. 게다가 이 상담이라는 일은 자기 수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큰 벽처럼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유키스? 예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24시간 위기 상담 콜센터 스누콜이 운영을 되고 있잖아요. 스누콜의 전화번호는?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네. 이게 자막까지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02880에 네. 8080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집 잘 부탁드려요. 잘 살려서 한 획.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